준비됐죠? 고려가요 우리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정석가 제목의 의미가 없어요. 정 밑줄 그어놓고요. 성 밑줄 그어놓으세요. 그래서 징하고 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악기예요, 악기. 그러니까 아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조선에 가서 기록될 때 궁중의 음악으로 쓰면서 이런 악기를 동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악기 이름을 넣어놓은 거라서 제목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석가가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얘는 뭐가 아니냐면 이별의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까지 봤던 노래들은 고려가요에서 동동도 어땠어요? 여성 화자가 님과 헤어져 있는 상황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님을 그리워했잖아. 그런데 이별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별의 상황이 아니면서 뭘 노래하고 있냐면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영원한 사랑. 우리는 헤어지지 않아 라는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몇 년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계속 별표 안에 6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6년에서 1년을 잘 보셔야 되고요. 6년을 잘 보셔야 돼요. 1년은 내용이 완전히 이질적이에요. 딱 보이세요. 보여요? 선왕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선왕성대가 무슨 뜻이냐면 태평성대예요. 보세요.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딱 봐도 알겠죠. 언제 덧붙여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시대에 와서 아마도 궁중의 연희에서 궁중의 음악으로 쓸 때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게 1년이 되는 거죠.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 3, 4, 5, 4연은 병렬식 구성이어서 님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별의 상황은 아니야. 그걸 보여주고요. 다시 6년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배울 고려가요인 서경별곡에 적어놓으세요. 서경별곡에 2연하고 똑같아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처음부터 기록문학이었다면 얘는 표절로 걸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서경별곡의 2연과 여기 나온 정석가의 6년이 똑같다는 것은 구비문학이어서 그 당시에 유행되던 그 당시에 잘 불려지던 구절이 여기저기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1년과 6년은 둘 다 뭐를 보여준다? 정석가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준다. 그럼 문학성은 어디가 제일 뛰어나겠어요? 2, 3, 4, 5를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년 가겠습니다. 1년 네모박스 딱 쳐놓겠습니다. 네모박스.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해석 시험에 안 나와. 징이여 도리여 지금 계십니다.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딱 네모박스 쳐놓고요. 네모했죠?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준다. 아마도 조선시대 와서 기록될 때 궁중의 연희하는 과정에서 덧붙여질 가능성이 높다. 내용은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거 해석이 중요하지 않아? 자, 2연 가겠습니다. 길이가 기네요. 자, 2연 자리해야 돼. 지금부터. 얼마나 문학성이 높은지 잘 보세요.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준다. 고려시대에 덧붙여진 게 아니라 조선시대에 와서 덧붙여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 2연부터 가겠습니다. 2연, 3연, 4연, 5연은 병렬식 구성. 무슨 말인지 해석하고 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가볼게. 삭삭이 뭐냐면 사각사각 이런 뜻이에요. 의성어예요. 적어놓으세요. 의성어, 사각사각. 사각사각, 쉐. 가느다란 모래. 모래는 밟으면 버석버석 소리가 나죠.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가느다란 모래의 벼랑이에요. 모래 벼랑에. 얘 없어. 여음구야. 해석하지 않아. 나는이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 넣지 않아요. 음보수에도 넣지 않고요. 해석도 하지 않아요. 기억나니? 고려가요새 몇 음보라고 얘기했어요? 3음보. 몇 글자가 많다고 했지? 그렇지. 보이지?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보이잖아요. 3, 3, 2조 딱 보이죠? 얘 빼는 거예요. 사각사각 가느다란 모래 벼랑에 뭐를 심었게요? 구운 밤 5대를 심었어요. 그 밤이 알죠? 싹 나는 거예요. um이 돋아서 싹이 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되면 굳이 자꾸 적지 말고 고어에 익숙해지세요. 그 밤이 um이 돋아 싹 나면 그때 가서야 유덕하신 님을 네모하고 색칠 여의화지이다 색칠하겠습니다. 고어로 여의다가 이별하다죠. 그럼 여의화지이다는 뜻이 뭐가 되냐면 잘 적어봐. 이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별하고 싶습니다. 뭐 하면 구운 밤 5대를 심어서 그 밤에 싹 나면 이별하고 싶대요. 이거 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일단 적어. 불가능한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을 앞으로 어려운 말로 뭐라고 더 많이 할 거냐면 머릿속에 고정관념 버려야 돼. 중학교 때 배웠던 역설법은 굉장히 범위가 좁아요. 언어상의 모순이 있으면 역설법이라고 하죠. 불가능한 상황 전부 다 역설적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하냐면 역설적 상황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역설적 상황.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해놓고 이게 된다면
이별하고 싶습니다. 그럼 잘 봐. 여기를 물어보면 역설법에 가깝지만 여기만 색칠해 놓으면 나 너랑 이별하고 싶어. 속마음은 절대 이별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 무슨 법이 쓰인 거예요? 반어법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벌써 문학성이 보이죠? 역설적 상황 가지고 왔고 이별하고 싶습니다. 밑줄 그어놓으면 반어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잘 봐. 유덕하신 님을 여의와지이다가 이 시에서는 뭐로 쓰이냐면 후렴구로 쓰여요. 색칠해 볼까요? 여기 있어요. 또 책에 가보세요. 유덕하신 님을 여의와지이다를 다 교재에 밑 색칠해 보세요. 여기까지가 1년, 그쵸? 지금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 여기까지가 1년, 여기서부터가 2연이 되는 거죠. 1년의 후렴구도 이거예요. 2연의 후렴구도 이거예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동동을 배웠단 말이야, 얘들아. 동동의 후렴구가 뭐였게? 아우 동동다리. 우리 해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선생님 의미 없다고 얘기했죠? 대부분의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의미가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색칠해 놓고 적어 놓으세요. 반복되니까 뭐가 돼요? 후렴구가 되죠. 근데 여기 있는 후렴구는 너무 중요해? 의미가 없지 않아? 나 이때가 되면 너랑 이별하고 싶어. 사실은 이별하고 싶지 않다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정서 강조 되게 중요해. 그래서 후렴구 의미 없다고 얘기하면 틀린다? 조심해서 가야 돼?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고 얘가 되면 이별하겠다는 것은 화자가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별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이런 상황이 2, 3, 4, 5연에 4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식 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재밌겠지? 그럼 또 한번 가볼게. 옥으로 연꽃을 새깁니다. 옥으로 연꽃을 새겨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거는 생명력이 없는 거잖아요. 바위 위에 접주, 우리 접 붙인다고 얘기하죠? 머릿속에 상상해봐. 바위 위에다가 옥으로 만든 꽃을 새겨서 접 붙였어요. 그 꽃이 삼동은 새묶음이에요. 새묶음. 새묶음이 피면 똑같아. 여기까지 묶으세요. 불가능한 상황. 어떻게 옥으로 만든 꽃이 바위 위에 접주한다고 꽃이 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상황이 되죠. 역설적 상황 똑같죠? 그때 가서 유덕하신 님과 색칠, 여의와지이다 색칠 똑같아요. 역설적 상황, 불가능한 상황, 반어법.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결국에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됐어요?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볼까요? 여기 사각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집어넣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버석버석한 소리가 난다는 것은 물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싹이 나기 좋은 환경이에요? 불가능한 환경이에요? 불가능한 환경을 더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해했죠? 그래서 전부 다 불가능한 상황이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혹시 여기 있는 님이 임금이 아닐까 해도 상관없어요. 아마 이 노래가 조선시대에 와서 기록이 되었다면 여기 있는 님을 임금으로 해석해도 되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됐죠? 1년 아까 했었고 2년, 3년, 4년 들어갑니다. 간다. 똑같은 패턴이 보일 거예요. 자, 볼까요? 보이죠? 색칠해 놓으세요. 유덕하신 님을 여의와지이다 먼저 색칠. 그러면 후렴구가 먼저 보이죠? 됐지? 자, 가볼게. 여기까지. 이번에 뭐 하냐면 무쇠 알죠? 왜 무쇠팔, 무쇠다리 할 때 그 무쇠로 뭐를 만드냐면 털릭이 뭐냐면 군복이에요. 군복 적어 놓으세요. 군복. 갑옷 같은 거 이것을 말아. 옛날 말로 말다는 재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쇠로 군복을 재단하여. 얘 아니야. 염구야. 철사로 주름을 박아요. 끝났잖아. 무쇠로 옷감을 뜨고요. 철사로 주름을 박아서 그 옷이 다 헐면 끝났어요. 불가능한 상황, 역설적 상황 있을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서 유덕하신 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반어법 무슨 이별이야? 안 하겠다는 거죠. 이해갔죠? 불가능한 상황, 역설적 상황, 이별하고 싶습니다. 반어법. 한 번만 더. 이제 끝났어요. 무쇠로 마찬가지야. 무쇠. 아까 얘기했던 쇠야 쇠. 무쇠로. 이번엔 뭐냐면 소예요. 큰 소를 만들어요. 생명력 없어요. 철로, 쇠로 만든 소예요. 만들어다가 철수산, 적을 것도 없어. 산은 산인데 수가 나무 숫자죠. 나무가 있는 산인데 철로 된 나무가 있는 산에 그 소를 놓습니다. 그 쇠, 잠깐만 하고 넘어갈까요? 글자가 요렇게 돼 있죠. 요게 옛날에는 주격조사 뭐랑 똑같은 거냐면 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쇼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소가. 자세하게 하면 선생님 또 중세국어 문법으로 넘어가니까 요게 주격조사 가다라는 것만까지 얘기해 줄게. 그 소가 철초를 먹으면 야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불가능한 상황, 역설적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덕하신 님을 이별하고 싶습니다. 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잘 봐. 2연부터 지금 한 2, 3, 4, 5를 묶으세요. 2, 3, 4, 5를 묶어놓으면 무슨 구성이에요?
병렬식 구성. 다 독립적이죠? 만약에 스토리가 뭐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다 오답이에요. 병렬식 구성을 통해서 이별하지 않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겠지. 자, 그 다음 너무 중요하죠? 또 한 번 6년. 얘가 지금 정석가의 6년이거든요. 여기를 네모 박스 쳐주세요. 6년을 네모 박스를 탁 쳐줘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서경별곡의 뭐와 똑같다? 이연과 똑같다. 이런 일이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뭐예요?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주는 거다. 아마 그 당시에 유행되었으니까 여기저기 가져왔을 거다. 우리 연달아서 바로 이제 요거 배울 거예요. 이연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문학성이 높아요. 뭐로만 이루어져 있냐면 적어놓으세요. 비유와 상징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볼게요.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요. 뭘 생각하면 쉬우냐면 진주 목걸이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바위에 딱 떨어지면 구슬은 깨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죠. 그래서 잘 봐. 구슬이 바위에 떨어지는 건 이별의 상황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별이죠. 그렇죠? 바위에 떨어져요. 그래도 기니딴 무슨 뜻이냐면 끈인들 이런 뜻이에요. 끈인들 끊어지겠습니까? 서리법이 쓰였죠. 끈은 끊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에랑 내용 똑같아.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이때 끈이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사랑, 인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번 더. 지문에 지문이 천이고 해가 년이잖아요.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믿음인들 끊어지겠습니까? 또 한 번 서리법. 1000년 동안 너랑 나랑 헤어져 있는 거 이별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서경별곡의 이연하고 완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정석과 끝. 뭘 얘기하는 거예요? 조심할 것임 얘기한다. 다시 한번 봐. 1년은 전혀 내용이 이질적이어서 조선시대 궁중의 음악으로 연이될 때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했었고 2연부터 시작해서 2, 3, 4, 5연까지는 병렬식 구성을 하고 있는데 불가능한 상황을 전제해 놓고 요게 되면 이별하고 싶어 그랬으니까 역설적 상황에 반어법 이별하고 싶지 않아를 얘기했다고 했고 마지막 년 다시 한번 서경별곡의 6년과 똑같아서 고려가요의 구비문학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조심할 거 이별의 상황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 현재 이별의 상황은 아니다. 동동이랑 비교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완전 잘 따라왔어. 바로 문제 가보겠습니다. 문제 꺼내보세요. 셀파 문제집. 자, 갔나요? 25쪽 문제를 여러분 힘으로 풀어보세요. 자, 다 끝났나요? 선생님 보세요. 처음에 시조 배울 때 생각하면 문제 푸는 속도도 엄청 빨라졌고요. 별로 거부감도 없죠. 처음에 시조 세 줄짜리 할 때도 굉장히 느렸었고 문제 풀 때 진짜 오래 걸렸던 거 선생님 기억하거든. 근데 지금 여기까지 난이도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고요. 고1 교과서에 없어요. 고2쯤 돼야 볼 수 있는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잘 따라오고 있어. 자, 가볼게요. 문제 바로 가볼게요.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한 것은 공간의 이동이 어디 있어? 아까 1년에서 이질적인 내용이 있었고 중간에 병렬식 구성, 마지막에 영원한 사랑을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고사 없었고 묻고 답하는 방식 없었고 정답 4번 불가능한 상황, 역설적 상황,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해도 되고 반어법을 이용하여라고 해도 정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답 4번입니다. 2번 문제 가서 여기 자체를 공부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선생님 볼게요. 1년 징이어 도리어 지금 계십니다. 징이어 도리어 지금 계십니다.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태평성대를 기원한 거죠. 선왕성대에 놀고 싶습니다라고 원문에 되어 있어요. 2연부터 5연까지가 병렬식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불가능한 상황을 얘기하면서 님과의 영원한 사랑 헤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결사에 가면 비유적인 표현으로 구슬이 떨어져도 끈은 끊어지지 않아 1000년을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영원한 사랑이죠. 여기 색칠 몇 가지만 하자 간다. 고려시대 어디 노래했어요? 색칠하세요? 민간의 노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색칠? 궁중의 악곡으로 편입된 거예요. 조선시대에 와서 악사들이 기록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아무거나 가져오진 않았어. 남녀 상열사를 막 다 불태워버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풍속을 교화하는데 적합. 요 정도 노래면 궁중에서 불려도 돼 라고 해서 가져온 거죠. 그럴 때 정석가를 가져온 이유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덕하신 님이라고 해서 요거 임금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져온 거죠. 물론 그 와중에 밑줄거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기도 해요. 이 첨가된 게 아마도 1년일 거라는 거죠. 징이어 도리어 지금 계십니다. 태평성대에 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밑에 가보세요. 내용과 구성면에서 구성 별표해 보세요. 민간에서 널리 불린 노래가 궁중의 연희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되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유행되던 6년이 다른 노래의 이연과 똑같다는 이야기도 했었죠.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자, 문제가 있어 간다. 서사색칠 태평성대 기원 밑줄 맞았잖아. 그래서 어때요? 중간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결사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남녀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 서사의 내용이 본사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아마도 궁중의 연희의 노래로 정착되는 과정 색칠 이때 기록되었을 거야.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3번 별표 틀렸어. 본사의 강연은 독립적 색칠. 이게 맞는 거잖아요. 병렬식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4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 내용면에서 논리적으로 연관관계 아니야. 논리적 연관성 없다고 얘기해서 독립적이죠. 님을 임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님과 이별하고 싶지 않아. 임금에게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거로 본다면 풍속을 교화하는데 적합해서 썼을 거다. 결사로 가본다면 뭔데? 영원한 사랑이잖아. 본사도 마찬가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영원한 사랑이죠. 정답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잘 풀었어요? 그 다음 간다. 3번 문제 별표. 왜 물어보는지 알고 있겠죠? 적어놓으세요. 후렴구예요. 대부분의 고려가요의 후렴구는 의미가 없단 말이야. 아으 동동다리, 뭐 위증질과 대평성대, 청산별곡은 얄리얄리얄라형 얄라리얄라 의미가 없는데 얘는 유덕하신님과 이별하고 싶습니다. 반어법 이별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뭐예요? 바로 답 나오죠. 1번 화장의 정서 이별하지 않겠다는 정서를 보여준다. 다 맞고 있어. 지금 계속 동그라미야. 너무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간다. 좋죠 얘들아. 다 배우고 나니까 20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보는 순간 그냥 해석되죠? 님이 온다고 해서 아싸하고 미친 듯이 뛰어가는 모습 기억하죠? 근데 님이 아니고 뭐였어? 말해보세요. 그렇죠. 주출이 3대, 그쵸? 얘가 살들이도 나를 속였구나. 말해보세요. 살들이도가 살들이도라고 고어가 있었는데 무슨 법 쓰였게? 반어법. 기억나죠? 그쵸? 겉으로 얘기할 때는 알뜰하게도 나를 속였구나 하지만 속마음은 얄밉게도였잖아. 그러니까 아까 지금 정석가에서 이별하고 싶습니다랑 같이 묶어서 반어법 물어봐도 괜찮은 거예요. 여기 문제가 없었지만 중장의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님이 온다고 해서 님인 줄 알고 주출이 3대라는 풀을 보고 미친 듯이 뛰어가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과장적인 표현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맨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위로하죠.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낮이었다면 나 묶일 뻔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가볼게. A가 뭐냐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이 부분이에요. 선생님 보세요. 빨리 푸는 방법은 A는 보기에 비해 라고 먼저 읽지 마시고 A는 서술어 먼저 보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 시간과 있어. 땡 틀렸어. 보기는 그랬어요. A에 비해 서리적인 표현. 보기 가보세요. 서리법 묻는 형식 자체가 없으면 서리법이 나올 수가 없죠. 땡. 3번에 뭐 보면 돼요? 모두 대조와 연색을 했는데 정석가의 대조가 어디 있어? 땡 버리고요. 모두 격정적인 어조가 어디 있어? 안 되죠? A는 상황의 가정에서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다면 그 다음에 천년을 외따로 살아간다면 맞죠? 보기는 행동의 묘사에서 중간에 어때요? 뛰어가는 모습이 과장되어 있죠? 과장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5번 됐죠?